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 업체는 대표적인 광통신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통신 장비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한 발 더 앞서 있는, 그래서 전 세계 통신 장비 쪽에서 중국 쪽 이 통신 장비가 훨씬 더 이제 광통신 장비 면에서는 더 앞서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5세대에서 지금 6세대 통신으로 넘어가는 게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광분배기나 이런 통신 장비를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그 5세대에서 6세대로 이동통신이 이제 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 투자 시기 5세대를 제대로 투자하고 6세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5세대 투자 초기에 코로나 터지면서 대부분 그 투자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5세대를 지금 고도화하는 단계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곧바로 6세대로 넘어가야 될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통신 장비 업체들은 오히려 이런 발주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려서 개발비는 다 들어갔는데 개발비 들어간 것을 제대로 뽑지를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로도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이 시장의 위험을 좀 돌파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로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통신 쪽 광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 양자 암호 통신의 부품 사업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단일 광자 검출기라는 걸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양자 암호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품이고, 이 부품을 이 스위스의 IDQ 세계 최대 양자 암호 통신 회사입니다. 그리고 도시바 유럽법인, 그다음에 영국 QLM 같은 세계적인 이런 그 양자 그 통신 기술 회사들에게 단일 광자 검출기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로 같은 경우는 이 양자 암호 통신이 시장이 커지면 그에 대한 수혜를 보는 업체로, 지금 아직까지는 양자 암호 통신이 시작이 별로 이제 초기에 와 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는 아직 좀 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 보셨겠지만 이 전체 매출액 중에 이 단일 광자 검출소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양자 암호 쪽이기 때문에 시장이 자체가 크지 않고, 처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먹여 살려주는 건 이 광 다이오드 뭐 이런 거나 이제 그 광 분배기,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갖고 사업을 해주는 SI 사업부, 이쪽이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에 걸쳐서 실적이 거의 뭐 반토막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이 통신 쪽 투자가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통신 장비 업체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굉장히 밀리고, 또 이 국내에서도 이 6세대에 대한 투자가 늦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밀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 돌파구로 찾은 게 이 양자 암호 통신 쪽입니다. 그나마 양자 암호 통신은 국내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통해서 좀 활로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매출 외형도 줄었고 영업 손실도 30억대를 기록하고 있고, 단기 순손실도 1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근데 이렇게 이 단기 순손실이 급증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의심해 봐야 될 것이,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 회계적으로 이 과거 부실을 떨어버리기 위한 그런 그 수단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회계적으로 작년에, 어차피 이제 작년 실적은 제일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안 좋을 때 과거 부실을 다 떨어버리면 그 다음에 2025년 올해는 그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크린 컴퍼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단기 순손실을 내는 해 다음 해에는 이 회사가 부실 회사고 주력 사업이 없다면, 주력 사업이 없이 무슨 신규 개발이나 신규 시장을 진출하는 이런 그 머니게임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즉 자기 그 주력 시장이 473억짜리 매출 외형이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면
이 과거 부실을 한꺼번에 떨어버리는 빅베스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타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인피온이라는 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데, 인피온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주주가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주가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이 경영권을 넘길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인피온의 최대주주 지분이 주가가 오르면 매각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피온은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세철이라는 사람이 최대주주로 100% 갖고 있는 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피온 자체가 박세철 씨가 갖고 있는 거고, 이 박세철 씨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이 최대주주 본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이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업, 이게 자체가 우리로를 인수하기 위한 사모펀드 그러니까 성격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라는 거죠, 인피온이라는 게. 그래서 예전에 이거 1104원에 이게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낮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퀀터 포트폴리오 투자조합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인피온의 주식을 매각할 때 같이 동반해서 매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보호예수 기간이 인피온 같은 경우 2년이기 때문에 작년 9월 20일 날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을 좀 내거나 아니면 좋은 호재성 재료, 좀 양자 암호통신에 대한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같은 경우도 지금 SK텔레콤의 S퀀텀이라는 이 양자 암호 동맹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동맹으로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본 도시바가, 이 도시바 유럽이죠, 도시바 유럽법인이 원거리로 양자 암호 통신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여기에 우리로가 협력업체로 일본, 그러니까 도시바 유럽법인에다가 이 통신 장비 부품을 납품한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같은 경우 세계 1위 양자 암호 통신 기업인 IDQ하고도 협력업체로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로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주가가 지난 4월 9일 날 1068원을 찍고, 그걸 바닥가기 위해서 지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최대주주로 있는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자 암호보호라는 게 지금 시장 내 핫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이슈를 타고 우리로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최대주주 지분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이렇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확실하게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로 같은 경우는 이런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주가 끌어올리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